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금역에서 이제 삼낭진 쪽으로 가는 사이에 잠깐 쉬었습니다. 삼낭진에서 18km라고 했네요. 여기서 18km 가면은 삼낭진이 되고, 물금역에서 지금 이쪽으로 삼낭진 쪽으로 가다가 잠깐 이렇게 쉬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이제 오후가 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한 번씩 이제 이 도로를 오는데 참 여기서 물금역에서 삼낭진으로 가는 이 도로가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아주 오전에 커피 2개 탔네. 1개. 물이 많은 거 아니? 아이고. 커피를 다 주워서 마십니다. 오전에는 비가 좀 이렇게 약하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때까지는 산소에 올 때 비가 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천상 조금 준비해간 실과하고 떡하고 좀 이렇게 그것을 도저히 놓고는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묵념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산소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님 산소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님 산소도 이렇게 가서 묵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양산에서 이렇게 삼낭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김해로 가려고 그 하는 사이에 영상 기록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방금 저 기차가 지나가네. 오늘 진례에 우리 김해 영성센터가 이제 오픈하는 날인데, 나는 오늘 이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이니까,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비가 오면은 좀 연장을 해가지고 다음에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안에 스케줄이 좀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심야 근무하고 오면은 그 다음날은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운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주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산소 가서 묵념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서 카톡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허성정 경남도당 위원장님도 오셨고, 강다교 하늘궁 단장님이 총단장님이세요. 그분도 오셨고, 양산에서 이제 양산 영선센터 정혜경 단장님도 오셨고, 김해에서 먼저 처음으로 영성센터를 한 영선센터장 배진희 센터장님도 오셨고, 또 남해에 박복춘 위원장님 부부가 또 오셨더라고요. 그는 좀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가면은 너무나 반가운 신들이고,
양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부산에서도 오셨고, 도당위원장님도 한번 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이고, 굉장히 참 있었으면 너무 좋았었는데 그 못 보게 되니까 너무 참 아쉬워요. 그 이민재 고문님께서 우리 그 진례 영성센터 이제 오픈식에 저 화환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했더만은 또 가분하게도 저를 또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날씨가 조금씩 정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을이 됐는데도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그런데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 조금 이렇게 쌀쌀해질 것 같다 그렇게 하네요. 매화 원동마을이네요. 여기가 보니까 원동마을이라고 해놨네요. 원동면 소재지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원동역 바로 옆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 위치 해놓고 좌측에 보니까 원동역 해놨는데 원동역 바로 옆입니다. 그 매화 원동마을이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매화 축제가 아마 여기서 할 것 같습니다. 매화 축제라고 하니까 여기 또 매화 산책로도 이래 있네요. 매화 하면 생각나는 그 식기질이 있습니다. 매화 하면은 식기질이 그 264, 내나 저하고 같은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분은 안동 264 선생님께서 이제 해방을 앞둔 1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이제 그 식기절에 그 매화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귀절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제 이런 식인데, 그 저 임은정 검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김오수 검찰총장님이신데, 이번에 검찰총장은 되지 않았지만은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아버님께서 자기 딸이 이제 검찰총장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아버지의 소원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저게 정말 그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우리 한국의 검사들의 그 문화가 좀 특이합니다. 그 특이한데 그분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것을 좀 이렇게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느냐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게 검사들이 낮에는 성매매하는 것을 이제 뭐 단속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밤에는 그 검사들이 자기들이 또 성매매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김은정 검사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들도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 문화에서 보면은 지금 여성들이 그 회식 자리에 오잖아요. 오면은 그거 차마 같은 동료 검사지만은 그 보기가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핸드백을 들고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거기서 못 나가게끔 그렇게 막는다 그래요. 그런 것도 보고, 자기가 성추행을
크게 한 당할 뻔도 하고 이래서 결국 경주 있을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제 옷을 벗게 한 그 사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어떤 그 문화에 좀 적응이 안 되는 분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좀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현직에 있는데. 그리고 한명숙 총리 이제 실제 그 사건을 정말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지금 현재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그걸 좀 막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눈 내리고 이거 할 때 그분이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님이 한다 그래요. 시를. 내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새로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좋아하는 시가 내나 264의 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당하는 것이 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혼자 돌리는 지금 눈 내리고 눈이 내리면 폭설이 막 오고 이렇게 하면 교통이 두절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게 좀 암담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것을 의미하는가 봐요. 좀 참혹하고 암담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 혼자 자기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기 혼자 이제 이 거친 세파를 이렇게 헤쳐 나가려고 하니까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고고하게 피는 하나의 연꽃과 같은 거야 말이에요. 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뭐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납니다. 이제 매화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내년 2022년 3월 9일이 매화대전이라 그래요. 매화대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3월 9일 되면은 이 매화가 이렇게 활짝 피고 매화 축제가 열리는 그 기간이에요. 그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이 되시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실체가 이제 더 드러나니까 어제가 10월 15일 금요일이었는데 어젯밤 8시 10분에 이제 홍준표하고 저기 윤석열 씨하고 1대1 토론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거기 전여옥 씨라고 있어요. 전여옥 씨 맞을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당선될 때 또 같이 좀 이렇게 힘도 쓰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전여옥 TV도 있고 그래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요즘 이봉규 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낙연 씨하고 이낙연 씨하고 전여옥 씨하고 같이 이제 2000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2000년 그때 이제 16대 총선에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을 초선 의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 되기 전에 1900년대 1998년도인가 9년도인가 한 그 무렵에 전여옥 씨는 이제 KBS 방송국에 이제
있으면서 일본 특파원으로 있었고, 이낙연 씨는 동아일보 이제 일본 파견 이제 그 기자고, 그러니까 그분들 서로 이제 그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 이제 그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했는가 봐요. 이낙연 씨가 이제 전용 씨를 이게 불렀는가 봐. 저녁에 불러가지고 술을 한잔 하고 뭐 근하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마칠 때가 좀 돼가지고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저 술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술값 계산할 때쯤 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사람이 안 논다 그러대요. 사람이 안만 기다리다 노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전용 씨가 이제 그 가격을 냈다더라고. 내고 뭐 그런 적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람을 불렀으면은 자기가 술값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손님으로 온 사람은 내게끔 이렇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늦게 온다, 늦게 나와가지고 뭐 술값 낸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야 되는데 이래서 하고 말이야. 그럼 이 카드 낸 것을 취소를 하고 선배님 이제 이낙연 씨 보고 선배님이라 그랬던가 봐요. 오빠라란 말은 안 하고 선배님 카드 다시 끌까요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는 안 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좀 재미가 있더라고. 하나로 보면은 10가지를 한다고 좀 이렇게 조금 뭐 심성이 좀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 좀 좋게 안 보더라고요. 아이고 내 그거 보고 말이야. 뭐 어디가 이거 대접 한번 받으면은 뭐 특히 여성들한테는 한 번 받으면은 두 번, 세 번 내야 되고 여성들한테는 대접을 언제나 해야 되죠. 하여튼 그랬는데 전욕 씨 이제 전욕 TV가 이제 보면은 어제 이제 그 홍준표하고 저기 윤석열하고 1대1 토론해서 보았던가 봐. 보고 거기도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진성호 씨도 이제 구독자가 많은데 진성호 씨는 보니까 홍준표가 완전히 윤석열이한테 떡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이제 윤석열 씨가 맨 처음에 정신머리를 이래 가지고 되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당을 막 뭐라 하고 이러니까 니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되는 놈이 말이야. 내가 26년 동안 이 당을 지키 있었던 사람인데 임마 이거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뭐 윤석열 씨 자기 처라든지 그 장모에 대한 그런 것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씨 처남이 이제 이렇게 좀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구속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대받아친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좀 이렇게 한번 역습을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진성호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전영옥 씨는 보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 보니까 좀 호의적이더라고요. 호의적이고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물체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돋보기를 딱 갖다 대고 보는 거 하고 현미경으로 갖다 대서 보는 거 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27년간 뭐 검찰 생활하면서 어떻게 행위를 했는가는 열린 공감 TV에서 보면은 강진구 기자님하고 경향신문 기자죠. 그분하고 김두일 작가라고 있어요. 그분이 올려놓은 동영상이 여러 수백 개가 돼요. 그것을 한 10개만 보면은 어떤 분이라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당장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그것을 잘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윤석열 씨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말이지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이제 발령장을 받으러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뭐 청와대 사람이건 여권 사람이건 상하 뭐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막 무조건 비리가 있으면 쳐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명을 받아 가지고 내가 그 하명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막 검찰총장직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 막아냈다 이제 이렇게 억울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특히 이제 그 박찬종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항상 대변을 해 나왔거든요. 그런 점도 있죠. 정말 뭐 이 현 정권의 비리가 전혀 하나도 없다 이렇게는 볼 수 없잖아요. 나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없는가 말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본인이 있으면서 그 자기 장모가 얽힌 그 사건이 있어요. 정대택 씨라든지 노구봉 씨인가? 그분의 얽힌 사연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많아요. 많은 것을 전부 다 검찰의 권력을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걸 다 카바를 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기가 김건희 씨하고 지금 현재 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이미 성상납도 있어요. 뇌물 중에 성상납 뇌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고 있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중앙지검장인가 하여튼 그 있을 때에 검찰총장 되기 전이에요. 정대택 씨가 대검 그 감사실인가 거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법무부에도 고발하고 대검 그 검찰청 거기에 직원들 이렇게 비리를 이제 고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고발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건 실제니까. 거기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아크로피스타라고 하는 그 뭐 아파트 비슷한 게 들어섰는 것 같은데 거기서 17층인 같아요. 17층인지 14층인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러니까 실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들어가면 자기도 치명적이니까 막 결혼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전부 다 알죠. 세밀하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김건희 씨가 2012년 3월달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9년 전인데 그때는 나이가 41살이고 지금은 원래 50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의 그 뭐 줄리의 남자들 이래가지고 이미 그 뭐 중앙일보도 이미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내역을 아는 사람들 보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거쳐갔다. 양재택 검사라고 있어요. 그 양재택 검사하고의 그 관계가 있고 양재택 검사의 그 어머니를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공감TV에서 그 상당히 대화해 놓은 게 유튜브에 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이렇게 보신 분들은 진짜 그 철판을 깔아도 엄청 깔고 지금 이야기한다. 윤석열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고 또 어제 홍준표 이제 그 의원이 윤 총장 윤 후보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덕성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하자가 많은데 과연 그 본선에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뭐 탈탈 털어도 자기는 아무 놓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잘못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실제 뭐 일반 TV에 이렇게 잠깐 보면은 막 윤석열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자 탄압을 받았다, 요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추미애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보면 추미애다 그러면은 굉장히 발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좀 정신이 좀 내가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 눈이 두 개라면은 한쪽 시력이 1.0이면은 한쪽 또 오른쪽 시력은 뭐 0.8이나 1.2나 1.0 돼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왼쪽 눈은 1.0인데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뭐 0.00000 그러면은 그건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째서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나는 볼 때는 추미애 장관님은 굉장히 나는 정말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라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임원정 검사처럼 그렇게 눈이 펄펄 내리는 그 가운데서라도 매화 한 끼 홀로 아득하니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매화 한 끼를 홀로 내듯이 추미애 장관님이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 개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씨의 이제 장모가 일단 그 당시에는 구속이 된 것도 추미애 장관이 그만큼 사력을 다해가지고 자기 아들 문제로 탈탈 가족 문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달려 가면서도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심에서 구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은 그래서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무차피 자나 지금 현재 우나 뿌리는 같은 민주당에서 나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는 허경영 총재님 외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여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입장이 실체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하나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단 됨으로써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6번이 33가지 공약 중에서 16번째가 유엔혁명이에요. 그럼 유엔혁명이 뭐냐니까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서 국방비를 절감하고 세 번째로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유엔 본부로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통일을 하는데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법 강의하시는 그런 천공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나는 메시아인지 마시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 메시아로 왔는데 그냥 앞으로는 자기가 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 밑에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젊은 학생들 아니고 청년들이 그래요. 거기서 알바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hun성도 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어요. 김밥 한 줄 사가지고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14만 4천 명 도통군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예술을 이제 등에 업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주로 설법 많이 하는 것이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14만 4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니까 기독교를 얻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불교를 얻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강정산을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해요. 결국 가서 이제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가장 지신의 신인데 결국 이제 쭉 들어가 보면 자기도 이제 그와 똑같은 동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냐 하면은 직접 내 이야기는 참 여러 번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짜가 누구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이에요. 이분은 진짜 이 살벌한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대선에 한번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2번이나 출마를 하셨다고. 3번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가서가 16대 때는 거의 막판에 이제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한 거고, 그러나 15대 하고 17대는 완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셨는데 이번에는 3번이잖아. 3번째는 반드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도 되고 운도 되고 다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권을,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잡아야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돼야 또 세계를 이렇게 통일해 나가죠. 세계를 통일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12가지 이제 그 신인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 여의통이고 여안통이고 여족통이고 그리고 이제 여병통이고 여수통이고 여명통이고 여우통이고 여영통이고 여감통이고 여한통이고 여진통이고 여심통이고, 그래서 이제 12가지예요. 12가지를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시면서 세계 통일을 간단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비행기가 원래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산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서울까지 가는데 약 이렇게 보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를 딱 이제 타게 되고, 타고 나면은 그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그 단계가 시간이 꽤 걸려요. 1시간 중에서 거기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또 내릴 때도 이제 착륙하고서도 이제 이렇게 그 한두 시간, 한 10분 걸리고, 막상 이제 그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1시간 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불과 한 25분 정도 되는가 그래요. 한 절반은 공중에 떠 있고 절반은 이륙하는데, 착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특히 이륙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요 과정, 이륙하는 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 막상 이제 이륙만 하게 되면은 고공, 이제 하늘 창공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륙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이럴 때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경영 하면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뭐 지금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도 정치평론, 내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치평론가들 보면은 정봉주라고 있어요. 그 정치 천재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 대장동 사건을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 내가 놀랐습니다. 진짜 그 정확하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은 곽상도라고 있어요. 곽상도. 얼마 전에 그 자기 아들이 그 50억 뭐 퇴직금 받았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표를 냈잖아요. 원래 탈당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탈당해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분이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는 곽상도가 거기서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봉주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그 정치 천재 정봉주라든지, 또 안민석 의원, 주진우 기자, 또는 뭐 김현정, CBS의 김현정, 노영희 뉴스사이다, 너는 토마토 인 뉴스에 보면 노영희 씨라든지, 그럼 정치평론가가 우리나라에 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분 중에서 아직 현재 이분이 참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그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직까지 확신을 하고 하늘궁을 찾아온다든지, 허경영 총재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은 현재는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찾아온 그 안상수님도 말이에요,
저기 그 홍준표 공동위원장으로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다 말이야. 이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정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실 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따르고 미력하지만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데 하늘궁을 또 이렇게 건립하는데 조그만 하나인 것이지만은 자기 정성을 이렇게 표하고 따르는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이름하여 12,000 도통군자다 이 말이야. 15,000, 12,000에서 15,000. 그래,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도통군자가 많이 나는 곳이다 그랬거든. 이 자리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시무도라고 보면은 원래는 시무도가 그 구도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구도인의 길. 이 낙엽이 참 멋있다. 그러니까 구도인의 길을 걷는데, 저 안에 내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현실이, 이 현실 세계를 떠나고 말이에요. 자기가 뭐, 명예라 할까, 어떤 뭐 돈이라 할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참된 이치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세를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참된 이제 구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저 깊은 산속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 참 자기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 홍익학당에 보면은 저기 윤홍식 씨라고 했어요. 이분이 지난번 그러니까 19대 대통령 때 출마를 하셨어요. 이제 20대는 안 노는 것 같은데 이분이 잘 쓰는 말이 그거예요. 참나를 찾자, 이제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참나를 찾자. 그리고 견성이라는 것도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듯이 참나를 이제 찾아가는 이제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구도인의 이제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다가 결국 가면은 최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은 다시 자기가 떠난 그 속세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내려온다고. 내려와서 인류를 구제를 해요. 뭐냐? 정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정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 모든 이 중생을 잘 되게끔 한다는 거 하고 원래 참 자기가 자기 인격의 완성이 된다는 거 하고 참 자기를 찾는 거 하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길하고 그게 똑같은 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현실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알아보고 따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미력하지만은 이렇게 총재님께서 이제 창공을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데 미력 하나만 이렇게 좀 같이 도움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눈으로 보는 이 우주가 있잖아요. 지구라는 별이 생기기 이전에 예수가 이제 언제쯤 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무슨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요즘 보통 아파트가 30층, 40층, 뭐 50층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지. 설계도가 있고 그것이 이제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건축 허가가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이제 땅을 파고 말이에요. 땅을 깊이 파죠. 그것도 높은 청수에 따라서 땅 파는 길이가 다르잖아요.
뭐 1, 2층짜리는 그래 많이 안 파도 되고 판다 하더라도 얕게 파면 되지만은 10층, 20층, 30층 되면 땅을 많이 파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나야 이제 그렇게 그것이 이제 되듯이 설계도가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되기 전에 예수가 온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의미해서 볼 때에 예수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 예수가 오고 석가가 오고 강정산이 오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 신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 그 신인, 이분이 온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됐던 것이고, 이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금 현재도 긴가민가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뭐 부시 대통령을 만났니 안 만났느니, 뭐 트럼프 대통령을 2018년도에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가짜다 진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광경이 이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할 때에 가급적이면은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이 맷돌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맷돌을 많이 할머니께서 맷돌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맷돌, 우리 어릴 때는 맷돌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맷돌 속에 그게 뭐야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살살 돌리면은 그게 이제 보드랍게 이제 그 가루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맷돌을 돌리는 것이 빨리 안 돌려요. 천천히 돌려요. 천천히 돌리지만은 가루는 아주 곱게 이렇게 진짜 그 놓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 작업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 애리조나주의 검찰총장이 말이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 말은 많이 없지만은 이제 그 선거에, 부정선거에 개입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구속시킬 그런 작업을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듯이 합법적으로 미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아마 그 미국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현직 대통령으로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세슘 문제도 뭐 그 전에 정리가 돼 가지고 일본 앞바다에 있는 그 세슘 그 많은 것을 말이야 참 신인님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해결했었을 때는 정말 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고. 대선 전에 매화 대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저 국가혁명당 당가의 맨 처음 기절이 뭐냐니까 긴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요.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인가, 백마 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룩하자 하듯이 긴 잠을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윤석열이도 자고 있고 홍준표도 자고 있고 뭐 유승민이 또 뭐 원효룡이가 유승민이, 원효룡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도 자고 있고 뭐 죄송합니다만은 추미애도 자고 있고 다 백해가 영적으로 닫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다
들이 자고 있으니까 뭐 딴 사람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다 자고 있고 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허경영 총재님과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에 의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총재님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온 것도 섭리 차원을 넘어서 우주 차원에서 하늘의 이치로서 백공의 이치로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이제 지금 상당히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뭐 100사람 정도 되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렵지만은 이제 정말 또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가지고 정말 뭐 이거나 어려운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그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을 준다는 이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가슴에 와 닿게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에서 총동원을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이 천지에서 휘몰아쳐가지고 반드시 당선이 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총재님이라 부르지 않고 황제님으로 이제 불려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새 헌법을 제정하고 정신교육대,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낼 사람 보내고 새 헌법을 제정하고 무보수 명예직에 있는 민의원들께서 새 헌법을 제정하고 그 속에 반드시 이제 황제 제도를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총재님께서 황제로 등극하시고 아마 그때는 벌써 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몽고와 벌써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경천동잘 만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매화 운동마을에 매화를 보니까 내년 매화가 필 무렵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역사적인 순간, 세계사적인 순간을 전 국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느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